당신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기술 협력 방식을 뒤흔든 한 사건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UN 고위 공무원이 무시했던 한국 시골 마을의 보고서.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한 소년의 놀라운 이야기. 하버드와 MIT가 눈독 들인 기술은 다름 아닌 오지 마을에서 자전거 발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왜 독일 국적의 UN 공무원은 결국 자신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한국 청년의 길을 열어주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고서를 열자마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한국 이야기라니요. 그것도 시골 마을에서 온 AI 농업 보고서라니. 믿기 어려웠죠. 저는 에바 라이트너, 52세 독일 국적의 UN 지속가능개발국 기술혁신국 부국장입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년 넘게 데이터 기반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믿는 건 숫자와 검증된 결과뿐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온 보고서입니까?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팀원 크리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순간 입맛이 썼습니다. 5년 전 한국에 과장된 경제성과 보고서를 믿었다가 아시아 회의에서 큰 망신을 당한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온 보고서입니다. 농촌 청소년이 개발한 AI 농업 진단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전거 발전기로 만든 알고리즘이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왜 검토해야 하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크리스는 목을 가다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작년 가뭄 때 지역 농작물 생존율을 30% 높였다고 합니다. 현지 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포장만 화려하죠. 고작 고등학생이 만든 알고리즘에 왜 우리가 반응해야 하나요? 우리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과 비교할 만한 수준인가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태블릿에 띄어진 보고서를 노려보았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에 속지 않습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제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죠. UN의 명성이 걸린 문제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크리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라이트너 부국장님, 정말 가실 건가요? 그럼요. 가서 직접 확인해야죠. 이런 과장된 보고서에 우리 조직의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제 경력에 또 다른 오점이 생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국의 화려한 포장에 속아 실패한 사업에 투자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악몽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먼저 한 발 앞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자전거 발전기로 어떻게 정교한 AI가 작동한다는 걸까요? 고등학생이 만들었다는 이 알고리즘이 UN의 시간을 들릴 가치가 있을까요?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속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보고 증거를 수집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과장된 보고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여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산길을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그곳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폐교를 개조한 듯한 작은 고등학교,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놀라운 현실. 인천에서 전주로 다시 장수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간판과 고층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드넓은 농과 산이 시야를 채웠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산길을 오르며 저는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서 UN이 주목할 만한 기술이 나왔다고? 여기가 맞나요?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낡은 건물 앞에서 물었습니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운동장은 잡초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AI 기술이 탄생한 곳이라니 믿기 어려웠죠.
학교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한 교장 선생님은 빳빳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긴장과 함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라이트너 부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학교와 도윤이를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한국의 평범한 학생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름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작은 컴퓨터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오래된 노트북 몇 대가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자전거와 연결된 이상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윤이가 만든 발전기입니다. 학교 전기가 끊길 때 이걸로 컴퓨터를 돌려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 장치를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자전거에 발전기를 연결한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배터리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나요? 교장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지난달에도 태풍으로 마을 전체가 정전됐을 때 이걸로 농업 앱을 실행했습니다. 덕분에 농작물 관리를 계속할 수 있었죠. 그때 컴퓨터실 문이 열리고 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마른 체구에 단정한 교복을 입은 소년 도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엔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찬 톤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지적인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컴퓨터를 켜고 도윤의 MIT 대회 진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도윤은 자신이 개발한 AI 농업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우리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걸으며 여러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각 집마다 도윤이 만든 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앱이 없었으면 작년 가뭄에 우리 농사는 다 망했을 거예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주름진 손으로 스마트폰을 다루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앱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나요? 저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농작물이 죽어가는 걸 보는 게 힘들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소녀는 화려한 미래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마을을 돕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저 애한테 비쳤어요. 농작물 다 죽었을 때 그 앱이 살렸으니까요. 덕분에 마을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한 소년의 진정성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데이터 중심 세계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자꾸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 경험을 단순한 보고서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숫자와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윤의 코드를 직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적 호기심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도윤의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골 가옥이었지만 정원은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고 그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하세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책상이 도윤의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노트북과 함께 여러 전자부품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농작물 생장 주기와 관련된 차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작업실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도윤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별로 대단하진 않지만요.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복잡한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구조화되고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아이디어가 뭔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가학습 시스템입니다. 이 지역 농작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최적의 관리 방법을 제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력 없이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전력 없는 상황에서도 작동하게 만들 생각은 누가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끔 정전되거든요. 특히 태풍이 오면요.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그 단순한 대답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도윤에게 이것은 대단한 혁신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접근이었던 겁니다. 코드를 더 깊이 살펴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단순히 작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전체를 위한 리소스 분배 시스템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 어느 농가가 우선순위를 받아야 하는지, 전력이 제한적일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웃 간의 자원 공유 알고리즘 같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저희 마을은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특히 할머니들은 혼자서 모든 걸 하기 힘드시니까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앱이 알려주게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농업 솔루션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숫자나 데이터가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윤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각 농가마다 들러 앱 사용법을 다시 설명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 할머니 집에서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말씀에 즉석에서 설정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 같은 늙은이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도윤의 시스템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확량이 늘었다는 이야기, 물 사용량이 줄었다는 이야기, 심지어 마을 공동체가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까지. 이게 진짜 기술 혁신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쁩니다. 저희는 그저 도윤이가 자랑스러울 뿐이에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가해온 혁신의 기준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에서 만들어진 첨단 기술보다 이 작은 마을의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더 진정한 혁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가에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본부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진실이 담긴 보고서가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알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죠. 제네바 유엔 본부의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한국의 작은 마을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작성한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이트너 부국장님, 한국에서의 조사는 어떠셨습니까? 국장님이 물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혁신 사례입니다. 도윤이라는 학생의 AI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킨 사회적 혁신입니다. 회의실의 놀라움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크리스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국장님, 실례지만 이건 그저 한 개인의 이야기일 뿐 아닌가요? 유엔의 정책 결정에 이런 사례 하나를 근거로 삼는 것이 적절할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크리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수백 개 사업보다 이 한 명이 덜 가치 있어요? 크리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숫자를 모으는 것? 아니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크리스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이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만든 게 맞습니까? 전문가의 도움은 없었나요? 그 질문에 제 속에서 화가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라면 똑같은 의심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의심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크리스, 저는 직접 그의 코드를 검토했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했고 그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100% 진짜입니다. 국장님이 개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라이트너 부국장님,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유엔 인턴십과 함께 특별 장학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도윤 같은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해결책이 글로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제안은 유엔의 일반적인 접근법과는 달랐습니다. 보통은 대규모 프로젝트와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두는데 이번에는 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자는 것이었으니까요. 크리스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그 학생이 진짜 만든 건 맞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태블릿을 꺼내 도윤의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전거 발전기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모습, 밤늦게까지 코드를 수정하는 모습, 마을 할머니들에게 앱 사용법을 가르치는 모습. 이게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면 무엇이 증거인가요? 크리스,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런 열정과 헌신을 본 적이 언제인가요? 크리스는 말없이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 프로젝트에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수백만 달러를 효과가 의심스러운 대규모 프로젝트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번엔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작은 프로젝트에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윤의 접근 방식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크리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라이트너 부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이 프로젝트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크리스,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할게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당신처럼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진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말해왔지만 그 소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 아닐까요? 크리스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승인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건 제가 어떻게 싸우느냐에 달려있겠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MIT 대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가 동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라이트너 부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큰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마을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겸손한 답변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소녀는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세계에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으면 했습니다. 다음 날 상부와의 회의에서 저는 전례 없는 열정으로 도윤의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저의 변화된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그들도 제 진정성을 느꼈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도윤과 같은 청년들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주역들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라이트너,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처음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저는 숫자와 데이터만 보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기술의 진정한 목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국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 절차는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열정이 있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커리어 내내 저는 항상 안전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검증된 데이터, 확실한 결과, 명확한 성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직감과 감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너를 이 시스템이 잡아먹게 두지 않겠어. 저는 도윤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이 단순히 한 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MIT 대회장.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도윤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열정과 진정성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이의 마음에 닿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MIT 캠퍼스. 전 세계에서 온 젊은 인재들이 모인 이곳에서 도윤은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시골 마을에서 온 천재 소년이라는 타이틀이 그를 앞서 다녔습니다. 긴장되나요? 대회장 로비에서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이요. 하지만 발표 내용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믿는 일이니까요. 무대에 오른 도윤은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곧 자신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문제, 자신이 만든 해결책,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기술과 전통의 연결.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가능해집니다. 발표 중간 갑자기 도윤의 노트북 화면이 꺼졌습니다. 전기 문제였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지만 도윤은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집에 있는 것 같네요.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다른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백업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 이것도 우리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 순간 저는 제 나이대를 생각했습니다. 저라면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고 흔들렸을 텐데 도윤은 마치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가의 모습이 아닐까요? 발표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도윤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는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태도로 답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깊은 지혜와 열정을 보았습니다. CNN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유엔에서 직접 이 학생을 지원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소녀는 제가 보지 못한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혁신은 더 빠르고 더 강력하고 더 화려한 기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윤이 보여준 혁신은 다릅니다. 그것은 더 포용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며 무엇보다 더 인간적입니다. 눈물이 제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일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변화는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 증거입니다. 인터뷰 후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라이트너 부국장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건 부국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도윤. 이건 모두 당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랐을 뿐이에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제가 컴퓨터로 뭘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지만 항상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소년에게 성공이란 명예나 부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순수한 가치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보스턴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데이터와 숫자에 바쳤지만 오늘 저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결, 진정성,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고 있던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자신의 초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 순수한 열망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도윤에게는 눈부신 기회들이 쏟아졌습니다. 테슬라, 구글, MIT까지 그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저 또한 유엔의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 카페테리아, 창밖으로는 이스트 리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앞에는 여러 대학과 기업에서 보낸 제안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어떤 제안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MIT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학마다 한국에 돌아가 마을에서 교육하고 싶어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대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도윤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그의 고향과 공동체였습니다. 그건 매우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도윤. 하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정기적으로 한국에 돌아가는 건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부담이 될 수 있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윤, 내가 당신을 도울게요. 너를 이 시스템이 잡아먹게 두지 않겠어. 네가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인가요? 물론이죠. 우리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학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교통비, 그리고 당신이 한국에서 교육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자원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유엔 상부와의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라이트너 부국장님. 한 개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니요. 예산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도윤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도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와 같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 회의는 길고 치열했습니다. 때로는 제 커리어를 걸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도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도윤. 도윤은 감사의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눈물을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냥 이 모든 일이 제게는 꿈만 같아서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도윤의 할머니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이 도윤의 MIT 합격 소식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순간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숫자나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꿈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에 찬 조사관이 아니라 기대에 가득 찬 친구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구불구불했지만 이번에는 그 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학교 옆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AI 농업센터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만든 센터입니다. MIT에서 방학 때마다 돌아와서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덕분에 우리 마을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상도 받았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10여 명의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농작물 데이터와 기후 변화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라이트너 부국장님. 도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2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과 유엔의 지원, 그리고 부국장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센터를 둘러보며 저는 도윤의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체 마을을 변화시켰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의 농부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었고 젊은 학생들은 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세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스웨덴에서 연구팀이 왔었어요. 우리 시스템을 그들의 북부 지역에 적용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각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라이트너 씨, 이리 와서 김치 좀 담가요. 도윤의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양반, 김치 담글 줄 아시나 봐요.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제 조금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서 저는 무언가 깊은 지혜를 느꼈습니다.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서로 다른 세대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저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MIT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와 창업하고 싶어요. 전 세계 소외된 지역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이 마을을 통해 저는 기술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상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효율성이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며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는 도구였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어쩌면 전 세계로 퍼져나갈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도윤의 앱은 WHO 공식 플랫폼에 등록되었고 전 세계 농촌 지역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유엔 퇴임식 날 제네바 본부는 따뜻한 축하와 작별 인사로 가득했습니다. 25년간의 경력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으로 가득했죠. 라이트너 부국장님, 퇴임 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시아 기술윤리재단을 설립할 예정이에요. 도윤처럼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 될 거예요. 퇴임 연설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소년, 그리고 그가 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말이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술을 숫자로만 평가해왔습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하지만 진정한 혁신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느냐에 있습니다. 크리스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부국장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도윤은 MIT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지구촌 테크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투자자는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3년 후 도윤의 회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트업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의 농업 AI 솔루션은 이제 아프리카와 남미 농촌 지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결정 중 후회하는 건 없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더 일찍 한국을 믿지 못한 거요. 더 일찍 도윤을 만났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유엔에서의 안정적인 커리어를 포기하고 이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은 큰 결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의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저는 평생 데이터와 수치로 세상을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그의 마을을 만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종종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혹 저는 그 센터를 방문합니다. 특히 김장철에는 꼭 마을을 찾아가 할머니들과 함께 김치를 담급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여전히 서툴지만 그분들은 언제나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십니다. 지난 겨울 김장을 하던 중 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라이트너 할머니, 저도 도윤 오빠처럼 MIT에 가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네가 정말 원한다면 반드시 가능해. 오늘도 저는 서울과 장수를 오가며 젊은 혁신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투자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기술은 수치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언제나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에 한국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한 소년, 한 할머니, 그리고 하나의 노트북이 그녀를 바꿔놓았다. 세계의 기준이 바뀐 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산골이 있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